오히려 턱뼈가 부서지면서 좀 좋았던 점도 있는데요. 제가 턱뼈가 부러지는 거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안녕하세요. 라온킥복싱의 이찬형 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합 이런 거 말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할 수도 있는 거, 제가 이번 연도 3월에 라이즈 월드 시리즈 토너먼트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시합을 하다가 중간에 턱뼈가 부러졌거든요. 턱뼈가 부러졌는데 이제 3라운드 초반 정도에 부러졌는데, 사실 이런 턱뼈가 부러지는 경험이, 맞아서 턱뼈가 부러지는 경험이 흔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궁금해 할 만한 리스트들을 많이들 여쭤보기도 하셨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뼈가 부러졌던 거는 이번 연도 3월에 나카무라칸 선수랑 시합을 하면서 이제 2라운드가 되면서 저의 페이스를 좀 넘어왔다고 생각했고요. 3라운드가 가면서 이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겠다. 이제 내 페이스다 이제부터 라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3라운드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 턱뼈가 부서지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사실 뭐 세게 맞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툭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턱뼈가 부러진 게 너무 정확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맞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경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떡하지 이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를 이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경기를 다 끝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세컨에 이제 가가지고 턱뼈 부러진 것 같다고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끝나고 나서도 이제 닥터 체크할 때 의사가 이제 턱뼈 부서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턱뼈가 그냥 뭐 부서졌다 했을 때 금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딱 턱뼈가 쪼개졌더라고요. 그 MRI로 촬영한 걸 보니까. 하여튼 턱뼈가 부러지는 거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턱뼈가 부러지면 되게 아프거나 이럴 거라고, 극심한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턱뼈가 부러지는 거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이 턱의 이빨이, 그러니까 턱뼈가 이빨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이빨이 막 엄청 많이 흔들리고, 제가 뭐 턱에 조금 힘을 주거나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아프거나 뭐 통증이 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최우삼 선수, 옛날에 최우삼 선수가 돌아가시면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우삼 선수가 자기가 턱뼈가 부러졌는데 끝까지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치 선생님한테 자랑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10라운드 라이트 어퍼컷. 코너에 들어오더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턱이 나간 것 같습니다. 턱이 턱에 세 조각이 난 거죠. 챔피언이 탄생될 수 있을지 이제 마지막 12. 자기가 맞는 순간 부러진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부러졌다 자기가 생각했는데 끝까지 버텼는데 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저 정신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신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인적인 거죠. 뭘 위해서 그런 건지. 저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었다면 나는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상황 제가 겪게 됐었던 게, 뭐 사실은 안 좋긴 한 거지만 되게 제 나름대로는 뭐 참신한 경험이었다, 턱뼈 부러진 게. 이러면은 이제 아내한테 등짝을 맞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턱뼈가 부서진 걸 알았지만은, 뭐 턱뼈가 부러지고 나서도 그 다음 경기가 상현이 형이 시합이 있었어가지고 결국엔 세컨을 제가 가야 되니까 턱뼈 부러진 상태에서 벌리지 못해요. 턱뼈가 부러지면 입을 벌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벌리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세컨 지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치고 나서 한국에 바로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수술은 저는 그동안 거의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치거나 이랬었던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킥복싱 운동은 생각보다 안전한 운동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운동,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남자한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축구라는 운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군대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다치는 사람들은 무슨 운동하다 다쳤냐, 다 축구하다 다쳤어요. 축구하다가 뭐 인대 끊어지고 이런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여튼 격투기는 좀 안전하다, 킥복싱 타격 운동은 생각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였고, 실제로도 뭐 운동하면서 한 번도 뭐
수술이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요번에 턱뼈가 부서지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게 정말 좋았던 경험입니다.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씨발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사실 자체는 뭐 제가 기억할 수 없겠죠. 뭐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 잇몸에다가 나사를 박아놓고 철사로 돌돌 말아서 아예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은 이제 턱뼈가 부서진 곳을 핀을 박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되냐, 봉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볼트를 뼈와 뼈, 끊어진 뼈 사이에 볼트를 넣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턱뼈가 부러져서 턱뼈가 이렇게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왜 피가 벗겨지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쪽을 뜯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외적인 흉터나 이런 거는 남지 않았고요. 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요. 거의 시합이 끝나고 나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못 먹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자체를 벌리지 못하게 철사로 막아 놓거든요. 이 잇몸에다가 또 나사를 받고 이 네 군데, 그래서 이제 철사로 아예 이를 벌리지 못하게 막아놔서 뭐 당연히 뭐 씹는 것은 먹지 못하고요. 다 유동식 뭐 이런 죽이나 이렇게 그냥 꿀꺽꿀꺽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합을 하고 나서 턱뼈도 부러지니까 사람들이 시합을 더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저도 마침 턱뼈가 부서졌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체육관도 운영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게 많은데 또 내가 여기에 집중할 때인가 내가 선수 생활을 더 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마침 턱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시합을 다시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났는데, 저희 아빠가 야 너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저거 할 때가 됐다, 뭐 이제 운영에나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마침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뒤에서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 이 책을 다시 닫아버리는 이런 심리, 로미오와 줄리엣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선수 생활 좀 마무리를 잘 하고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선수 생활이 엄청 더 길진 않겠지만은 더 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성현이 형을 시합하면서도 제가 그 대표가 시합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수술 일정, 이제 나사를 볼트를 빼는 수술은 언제인지 일정 이런 걸 다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당연히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이제 턱뼈 볼트를 빼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좀 달려볼 예정입니다. 뭐 턱뼈가 부러져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냐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트라우마는 처음에는 제가 성현이 형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제가 메인으로 조금 훈련을, 스파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제가 그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게 스파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왼손잡이로만 했고 빠지면서 하고 옆으로 돌면서 하고 요번에 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아무래도 제가 메인으로 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분석하고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9월, 10월쯤부터 다시 스파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턱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래도 안면 공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살짝은 불안하긴 했는데 맞다 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또. 그래서 펀치에 대한 아직은 좀 부담감이나 이런 거는 좀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았을 때도 턱뼈가 부러져진 걸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통증보다는 됐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엄청 제 뇌리 속에 엄청 심각한 트라우마로는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시합 때 부러진 게 아니라 이미 살짝 금 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스파링 할 때 턱을 한번 왼손잡이 프로복서 선수분이랑 스파링을 했었었는데, 이제 뭐 저희도 데뷔고 왼손잡이 선수도 시합이 있어서 같이 서로 훈련을 했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프로복서 선수의 상대방이 왼손잡이인데 저희는 성현이 형이나 저나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희만 뭔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3라운드 4라운드 정도는 제가 왼손잡이로 했었거든요. 프로복서 선수분의 이제 뭐라도 서로 얻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퍼컷을 제대로 맞았었는데 그게 좀 턱뼈에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느꼈었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이미 금이나 이런 게 좀 가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히려 턱뼈가 부서지면서 좀 좋았던 점도 있는데요. 제가 손톱을 엄청 물어뜯거든요. 막 손톱을 막 장난 아니게 물어뜯었어요. 막 손가락이 막 다 손톱이 없을 정도로 물어뜯었었는데 이게 턱뼈가 부서지니까 자동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손톱을 물어뜯었었는데 결혼하면은 나 손톱 물어뜯는 거 고칠 거야 막 이러고, 애기 낳으면 이제 손톱 물어뜯는 거 좀 고쳐야지 이제 애들이 보면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톱 물어뜯는 걸 고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턱뼈가 부서지면서 다행히도 좋은 점으로 보면은 손톱을 물어뜯는 걸 고치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00만 원 내고 이제 손톱 물어뜯는 버릇 고친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물론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경험이어서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턱뼈 부러짐 리뷰를 해봤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춥다고 집에만 이렇게 있지 마시고 저희 라운킥복싱 찾아오셔서 재밌게 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운킥복싱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